안녕하세요. 오디의 친절한 하드렌즈 이야기,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제목이 좀 오디의 행복한 하드렌즈 이야기였는데,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하드렌즈랑 좀 연관성이 좀 덜하지 않나. 물론 이제 뭐 행복할 수 있죠. 행복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제 하드렌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디의 친절한 하드렌즈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구성도 조금 바꿨는데요. 그 하드렌즈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한 편 한 편 올릴 때마다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, 궁금하신 내용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거예요. 제가 소프트렌즈를 착용하는데 바로 검사가 가능한가요?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하드렌즈를 검사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. 특히 뭐 전화상으로도 많이 하시고 문자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, 일단 그 소프트렌즈를 쓰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한 3-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오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렌즈 쓰다 보면 각막에 어떤 좀 무리가 되고 각막이 좀 부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각막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. 우리가 눈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시긴 하는데,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서 오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러면 또 이제 하드렌즈를 끼시던 분들 있잖아요. 하드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. 하드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안경을 쓰시다가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하드렌즈도 각막을 좀 잡아주는데, 소프트는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이 있잖아요. 좀 그 말랑말랑한 재질이기 때문에 각막의 변형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. 다만 이제 각막이 좀 부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-3일 정도 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각막을 살짝 잡아주거나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요. 간혹 이제 그 드림 렌즈라고 그래서 안과에서 그 각막 이렇게 눌러줘서 시력을 교정해주는 그 드림 렌즈라고 있습니다. 그런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한 2주일 정도 미착용하신 뒤에 오시면은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 렌즈를 쓰시는데 그 렌즈 자체를 쉬고 안경을 쓰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. 특히 뭐 고도근시라든가 고도난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렌즈 의존해서 쓰시거든요. 안경을 쓰면 너무 두껍고 미용 성능도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좀 원만하게 좀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렌즈를 끼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. 물론 이제 검사를 해서 뭐 눈에 염증이 있다거나 어떤 눈의 상태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안과 쪽으로 이제 의뢰를 하겠지만, 눈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시고 하시면 아까처럼 각막에 좀 변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. 예측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추후적으로 한 번 더 뭐 교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,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신다면 그 렌즈를 끼셨던 분들도 오셔서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뭐 빼고 오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니까 그렇게 검사를 하시면은 충분히 검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이제 그 하드렌즈 검사하실 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검사를 해요? 뭐 하드렌즈를 끼면 뭐 오시면 뭐 테스트를 낀다고 하는데, 어떤 데는 또 테스트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되게 많으신데, 대부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검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신 거는, 하드렌즈 검사는 일단은 가장 그 문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기 전에 고객님에게 또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, 뭐 기존에 이제 히스토리 같은 거,
우리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드시는 약이 있어요? 아니면 뭐 눈이 어떻게 불편하세요? 눈에 뭐 어떠한 증상들이 있나요?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진표라고 해서 어떤 차트 작성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왜 하드렌즈를 쓰셔야 하는지, 왜 하드렌즈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봐요.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소프트렌즈 잘 쓰고 있다가 주변에 하드렌즈가 좋아요라고 이제 렌즈를 맞췄는데 실제 써보니까 눈에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를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하드렌즈를 바꿨을 때 좀 실패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대부분은 이제 소프트 렌즈 끼시기가 좀 어렵고 안경 쓰시긴 더더욱 힘드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드렌즈를 바꿨을 때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적응 잘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왜 하드렌즈를 껴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렌즈 착용 여부,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를 몇 년 정도 쓰셨는지 아니면 눈에 어떤 뭐 알러지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약을 치료하고 있든지 건조증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좀 여쭤봅니다. 그래서 본인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각막의 곡률입니다. 하드렌즈는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각막의 곡률에 따라서 렌즈의 곡률이 정해져야 돼요. 이게 잘 맞으셔야지 렌즈를 편안해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각막의 곡률이 어떠신지를 저희가 기계로 측정을 하고요. 요즘은 이제 뭐 오토 리프렉터라고 해가지고 캐라토미터랑 이제 같이 경용되어 있는 어떤 우리 안경원 가시면 대부분 이렇게 네모난 어떤 그런 기계에다가 얼굴을 대고 눈을 측정하시잖아요. 네, 그런 장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검사를 하고요. 그래서 각막 곡률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력이 얼마큼 나오시는지 특히 이제 교정 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잘 나오시는지 이런 것들 검사를 하고 특별히 이제 우이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된 눈이 있어요. 눈에서 오른쪽 왼쪽 눈 두 가지가 있지만 눈이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사용하는 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또 왼손잡이가 있듯이 눈에도 주가 되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알아놓으면 나중에 렌즈를 써서 시력 밸런스를 잡을 때 어느 쪽에 위주로 해가지고 쓰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렌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죠.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알면 정화시가 훨씬 수월해요. 근데 이제 기본적인 렌즈에 대한 하드렌즈에 대한 설명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눈이 불편한 건지 렌즈가 잘 안 맞아서 불편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하드렌즈를 안 하는 곳도 있긴 한데 검사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각막 곡률과 렌즈 곡률을 찾는 그 테스트용 렌즈를 착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테스트용 렌즈는 이제 시험 렌즈라고 얘기를 해서 각막의 모양에 따라서 뭐 평평한 것부터 굉장히 이렇게 둥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각막 모양에 맞는 기본적인 검사를 토대로 해서 만든 렌즈를 일단 껴보고요.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본 다음에 너무 평평하면 조금 더 타이트한 것으로 또 타이트하면 좀 평평한 것으로 한두 가지씩 이렇게 계속 조정하면서 가장 눈에 편안하고 잘 맞는 렌즈를 찾으셔야 돼요. 간혹 이 검사를 빼고 그냥 데이터만 갖고 주문하시다 보면 눈에 잘 안 맞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채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테스트 렌즈를 꼭 하시는 게 좋다. 하드렌즈 검사에는 직접 샘플 렌즈를 껴서 눈에 잘 맞는 곡률의 모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렌즈 직경도 알아야 되고요. 렌즈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캐치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검사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일단 새 렌즈가 만들어지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해서 보통 1주나 2주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본원에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오셔서 체크를 한 다음에 눈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검사할 때 미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다 잡아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리체크를 해서 렌즈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추후적으로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안한 하드렌즈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그래서 하드렌즈 검사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하나 업로드 하고요.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까처럼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의 친절한 하드렌즈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